추가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주는 거니까 사실 뭐 그게 이제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정석 워크북 이제 있는 교재들 가지고 복습을 충분히 하면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좀 문제로서 내가 풀어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대비 문제 좀 더 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건데 일단 이따 뽑아줄게요. 나는 줬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 피시냐면요 그 연습 문제 쪽이랑 있는데 이 진도를 일부 나가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문제풀이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단원 피시면 됩니다. 9단원. 자 페이지는 자 일단은 156쪽 한 번 더 펴주세요. 156쪽을 펴놓고 네. 13쪽이랑 아니면 13쪽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9단원은 거기까지가 숙제였죠? 하고 나서 8단원 부분 질문이랑 그런 거 있는 거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56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단원까지는 이제 명제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요 이제 9단원부터 함수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함수를 이전에도 이제 공부했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깊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어적인 정리가 있었죠. 우리가 함수의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가 뜻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x에 대한 y값이 반드시 하나로 대응되어지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조심할 거는 하나로 된다고 해서 이 하나가 하나씩 이 겹쳐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x가 쏘는 것 자체가 한 놈한테만 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슈퍼에서 가서 뭘 사와라 라고 했어. 그런데 슈퍼에 갔더니 뭐 맛있는 젤리와 그 다음에 뭐 맥주 그 다음에 소래눈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뭘 고를 수밖에 없어. 맛있는 뭐 젤리 같은 걸 고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똑같은 걸 골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혼자서 내가 두 개를 고를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쏘는 녀석은 정역이라 했고 받는 녀석들은 공역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선택이 된 애들은 따로 있죠. 이 선택이 된 애들은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했고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표현들도 했었죠. 같은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라지만 같은 함수가 아니고 정역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쐈을 때 그 정역 내에서의 치역 결과값이 똑같으면은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 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숙제로 나간 게 여기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요거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부분, y에 대한 그림 형태로서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주고 쐈을 때 뭐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도 했었죠. 그렇게 썼을 때 내가 분명히 x 값이 있는데 y 값 쏠 게 없어? 그럼 못 써면 안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에 함수가 아니다라고 할 거고요. 그럼 선택되어진 애들만 모았을 때 걔네들을 치역이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도 여기 이제 표현된 거에 맞춰서 그대로 대입하면서 이 값을 각각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3쪽과 4쪽에 밑에 유제 뭐 두 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여기 두 개 중에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두 개가 아니고 두 페이지 앞쪽에 9-1과 2, 3, 4 중에서 요거는 해봤는데 잘 안 됐다는 친구 없어요? 괜찮았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고입이 하나만 붙여주고 이거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첫 바퀴잖아요. 첫 바퀴라서 사실은 지금 너무 깊게 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봐. 사실 지금 얘네들 다 잘 해결됐다는 거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바퀴 돌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ESD 같은 거 하고 있죠? ESD 교재 수학 쪽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재가 참 괜찮다는 게 여기 이제 없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없는 내용을 내가 일부 좀 가져와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어떤 함수 관계가 있죠.
자,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상태에서 f1을 구해라, 뭐 얘네들을 뭐 증명해라, 특히 뭔지 숫자 값으로서 뭔가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 어차피 임의의 도 양수에서라고 했으니까 내가 적절히 넣을 수 있는 거 대입해서 그 물어보는 것까지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사실 거꾸로 이렇게 만족되어지는 함수 fx 자체가 뭔지를 알아버리면 우리가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여기는 사실 임의의 도양수라고 좀 전제를 했지만 어떤 그냥 임의의 그 실수에 대해서 fx 곱하기 y가 fx 플러스 fy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어떤 함수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함수냐면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로그가 뭐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더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는 이 로그 함수여야지만 돼라고 한다면은 얘에다가 즉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x를 집어넣은 상태에 y를 집어넣은 거랑 더하는 거랑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이 x자리는 1만 대입해주면 무조건 0이다 라는 것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만한 걸로생 예를 들면요, 자, 질문할게요. 자,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다 라고 했어요. 임의의 두 수의 xy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만족시킵니다. 그랬을 때 f4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f4가 뭐냐를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뭐 1111 넣어서 f를 뭔지 확인하고 뭐 또 222 넣어서 이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시나 지수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진 않았었는데 지수꼴을 공부를 했었어. 자, 그럼 질문할게요. fx가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야. 그럼 x가 1일 땐 2, 2일 땐 4, 3일 땐 8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꼴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자리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y를 집어넣으면 a의 x 플러스 y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x 집어넣은 거는 a의 x죠. 자, 여기다 y를 집어넣는 건 a의 y죠. 어때요? a의 x 플러스 y는 a의 x 곱하기 a의 y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위치 똑같은 상태에서 곱하기 하면은 지수 성질은 공부했으니까 얘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어? a의 x 플러스 y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알면 f4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는 결국 a의 4제곱이야 x에 4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있어요. 뭐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식을 항상 만족시켜야 된대요. 이 식을. 자, 그럼 이걸 항상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까?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여기 덧셈인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덧셈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차 함수 형태.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 예를 들어서 이 fx가 어떤 꼴이면 mx다. 그럼 어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m의 x 플러스 y고 이거 mx고 여기 my죠. 이거를 더하면 항상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증명까지 가려면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무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어떠한 함수가 원래 출처야. 어떤 함수가 출처인 식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거야 라는 걸 안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슬쩍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시험과 복습하고 할 때 EST랑 돌 때 여기 한번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페이지는 165쪽. 그래서 오늘은 두 단원을 일단은 끝내둘게요. 뭐 이제 많지는 않은데 두 단원 얘기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순서쌍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제 x라는 것은 뭐라 했어? 정의역이라 했고 y라는 건 공역. 근데 이제 x에 써서 y로 이제 도착한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x가 1일 때 y 값이 3이야, 2일 때는 뭐 5야, 3일 때는 몇이냐면은 얘를 순서쌍 형태로서 이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몇 콤마 몇이라는 값을 가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수를 표현한다면은 f가 이제 펑션이죠. 그래서 어디서 x에서 y로 쏜다라고 했고요. 이 yfx 그렇게 되어지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집합 형태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별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한 모든 원소들을 표현해 보세요라면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x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y 값은 우리가 x일 때 f와 y자 또는 fx를 할 수 있으니까 x, fx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이 x라는 거는 원래 정의역으로부터 나와지는 그런 원소다라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y는 f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 요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x, y라고 해서 x에서 썼을 때 y 값이 뭐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가능한 거야? x가 예를 들어서 1, 2, 3 얘는 뭐 4, 5, 6, 7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개수적으로 먼저 셀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x가 뭐 0부터 10까지 모든 실수야 라고 하면 여기서 0부터 10까지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2x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건 1일 땐 2, 2일 땐 4, 3일 땐 6 이런 게 맞지만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x 값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이 관계를 어떻게 그래프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그림 형태로 쓸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으로서가 아닌 그래프, 그림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함수가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함수 맞아요? 이거 함수 맞아? 자, 그럼 함수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 방법은 뭐라 그랬죠? x에 대한 y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 주어진 게 기본적으로 그냥 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림만 있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게 정역이죠, 공역이에요. 그럼 얘는 눈에로 보여주는 게 x의 값들 쭈루루 다 있고 공역도 쭈루루 다 있는 상태야. 그러면 x의 값을 하나 결정했어. 여기일 때 x의 값은 뭐야? 여기죠? 그때 y 값은 여기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가지잖아요. 이런 애를 꼭 집어도 여기 이제 이 x에 대한 y 값이 하나만 존재하잖아. 즉 세로로 내가 뭔가 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만나지는 y 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x에 대한 y 값이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 이 전 단원 저기 앞쪽 단원에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왜 원의 함수라는 거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x의 값 하나를 딱 결정했어요. 그럼 그때 해당되어지는 y 값이 몇 개야? 선을 세로로 쭉 그어봤을 때 여기서도 y 값을 가지고 여기서도 y 값 가지죠. 하나의 x에 대해 하나의 y 값만 가지라는데 두 개의 y 값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했었던 거.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2차 함수를 눕혀놓은 느낌인데 얘를 그럼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나중에 이제 포물선이라든지 뭐 2차 곡선이라든지 그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하나의 x에 대하여 y 값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하나의 x의 값에 대하여 y 값이 두 개가 생겨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제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일단 함수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는 맞아 틀려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8쪽을 그래서 보세요. 168쪽. 자, 여기 잘 봐봐요. 부집합 x랑 y에 대하여 지금은 어떤 모든 실수 형태는 아니고 딱딱딱 떨어진 형태가 됐고요.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x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x제곱 빼기 1로 가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 형태로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뭘로 나타내라는 걸 좀 잘 보실 건데, 일단 얘는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죠. x가 있고 y가 있고 x에서 y로서 이런 f라는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수는 어디로 가야 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면은 마이너스 1을 제곱 빼기 1로
도착을 시켜야 돼.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갈 거야. 자, 0 집어넣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갈 거야. 자, 1 집어넣어서 다시 0으로 갈 거야. 다시 2 집어넣었어. 2는 4 빼기 1이니까 3으로 갈 거야. 질문할게요. 지금 저기서 x의 값은 어디로 가세요에 맞춰서 쭉 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x의 값 중에서 못 써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 놈이 두 개에다 쓴 거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개만 났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개가 선택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혼자서 두 발 쏘거나 세 발 이렇게 쏘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공역은 뭐죠? 공역은 마일 0, 1, 2, 3이 전부 다 공역인데 그 중에 치역이 뭐냐라고 한다면 선택이 되어진 애들만. 요 세 개만 치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요 그림을 가지고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요걸 만족시키는 걸 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우리가 순서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순서상적으로 마이너스 1, 0. 자 그 다음에 또 뭐 썼어? 0, 마이너스 1, 0, 2,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해서 잘 봐봐.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걸 자 좌표 상에다 얹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찍고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여기 집어넣었어. 0일 때 빼기니까 여기 집어넣었어. 1일 때 0이니까 여기 집어넣었어. 2일 때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집어넣었어. 자 이게 지금 뭐다? 그래프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직선이 됐건 곡선으로 쭉 매끄럽게 연결된 것들을 보통 그래프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제한 자체가 정역이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점으로 표현되어진 이거 자체도 그래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죠. 3번은 우리가 사실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f의 치역이 뭐냐면 선택되어진 y값들만을 대답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3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뭐 그림 제대로 그려주려면 좀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여기 2일 때 3이다 라든지 이런 점들의 좌표를 표기해두면 좀 깔끔하긴 할 겁니다. 자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진짜야. 여기서부터 진짜야.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함수가 뭐다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 자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얘기하고 여기다 좀 필기를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1대1 대응이다라는 표현이죠. 자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있고요.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있고 1대1 대응이라는 이기 위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몇 개에 대한 건 여기 책에는 여기는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조금 더 심화적인 거 응용편 얘기를 해줄 건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다라는 게 있는데 이 1대1 함수는 뭐냐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들은 만족을 시키면서 x랑 y에 대한 값들이 여기 치역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당 딱 하나씩만 대응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한 발만 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키는데 같은 얘네들 전부 다 같은 거로 쏴도 함수 자체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가 여러 개한테 이제 선택됐잖아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 x에 대한 값이 뭔가를 선택했으면 다른 x에 대한 값은 얘가 아닌 다른 거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쓰면 이런데 이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만약에 x에 대한 두 원소 값들이 서로 다른 x 값들이다라고 한다면 걔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 요 녀석, 얘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 요 녀석을 봤을 때 이 둘에 대한 그 값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1대1 함수야 라는 말은 이렇게 식이 되고 이렇게 식이 되는 거꾸로 또 1대1 함수라는 표현으로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대1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근데 1대1 함수에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어. 근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얘는 어차피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쓰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다라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 항상 하나의 값,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x 값이 1이면 y 대응되어진 y 값도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어지는 거를 항등함수다라고 하겠다는 거고 상수함수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상수함수는 모든 집을 다 일정한 같은 하나의 상수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값으로만 쏴지는 그런 함수를 상수함수로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기본 네 가지를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봐요. 자,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뭐였어? x에 대한 y 값이 반드시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가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자, 1대1 함수다라는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x1하고 x2가 같지 않다는 정의역의 어떤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는 걔가 가져지는 함수값인 fx1과 fx2도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같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야. 겹치는 걸로 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표현이 뭐랑 똑같냐면 어디까지 보냐? 자, 얘랑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앞에서 명제 공부했죠? 명제. 자, 명제에서 이거 만약에 이 영역을 P라고 하고요. 얘를 만약에 Q라고 한다면 현재 P면 Q이다 꼴이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라고 하는 모두 참이었죠? 시영아,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에 대한 대우명제 뭐였죠? 대우명제. 뒤집고 낱낱 붙이는 거죠? 네. 낫 Q이면 낫 P다가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fx1과 fx2가 오히려 같다라고 하면 이게 같으면 그러면 x1하고 x2도 같았었어야 돼.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뭘 하세요? 라고 할 건데 착하게 그냥 1대1 함수일 때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시킬 때라든지 또는 좀 더 바꿔서 얘를 만족시킬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를 만족시킨다라는 말은 결국 1대1 함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되십니까? 그래서 자, 만약에 잠깐만. 자, 여기 이제 x가 있어. 자, 여기 y가 있어. 자, 이렇게 쏠 거야. 1, 2, 3, 4, 자, 5, 6, 7, 8, 9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기서 찍, 뭐 찍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맞죠?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1, 2가 한 발씩 쏜 건 좋은데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당 하나씩만 되어지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쏜다든지 겹쳐지지 않게끔 쏴진다는 겁니다. 즉 정형의 개수가 4개였으면 치형의 개수도 4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하나씩만 가져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다 좀 더 살붙이면 자,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자, 1대1 대응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1대1 대응은 첫 번째로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도 추가 조건이 붙는다 했죠. 추가 조건은 뭐냐면 공역이 치역이랑 일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별 말은 아니야. 사실 질문할게요. 여기 공역 몇 개죠? 공역이 몇 개죠? 5개죠? 근데 치역은 몇 개죠? 치역은 4개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맞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 틀리다? 대응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어지려면 사실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애초에 정역과 공역이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 자체가 똑같으면서도 그 공역이 곧 치역이 전부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1대1 대응이 애초에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게 되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정역 개수 4개, 공역 개수 4개에다가 하나당 하나씩 쏜 상태고 공역 4개, 치역 4개 일치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이면서도 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한 게 이제 아까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죠. 항등함수라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얘는 쉽게 표현하면은 fx가 x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1로, 2를 넣으면 2로, 3을 넣으면 3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게 1, 2, 3, 4였는데 여기가 5, 6, 7, 8 이런 거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1이 쏘면 1로 가야지만 되는 건데 1이 애초에 공역 자체가 없으면 항등함수는 불가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온전하게 일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게 만약에 모든 실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말하는 건 뭐야? 상수함수였죠. 상수함수라는 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fx는 k다. 여기 어떤 특정한 상수다 라는 거예요. 그럼 1 넣어도 3, 2 넣어도 3, 3 넣어도 3, 4 넣어도 3, 5 넣어도 3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똑같은 얘네가 만약에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일정해서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하나의 값들만 계속적으로 가져질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한 번만 빠르게 확인하고 이거 그래프적으로도 확인할 겁니다. 졸려? 참게 졸린 사람도 참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했지만 자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1이 두 발로 썼으면 함수가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이번 이렇게 썼어. 자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맞아. 그런데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아니죠. 왜? 이 6이 두 명한테 받았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 자 이거 함수야? 당연히 함수 맞고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죠. 근데 이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치역은 3개인데 공역은 5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면 여기도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도 당연히 맞고 1대1 함수도 맞으면서도 1대1 대응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항등함수냐 또는 항수함수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항등함수는 애초에 불가한 상태인 거고 상수함수 정도는 될 수 있죠. 상수함수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값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건 상수함수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뭐가 있냐 5번, 6번 있는데요. 자 여기다 써줄게. 자 한 관계가 아까 1대1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거는 뭐죠? 자 얘는 잘 봐봐. 여러분들 순열 조합 배웠죠? 잘 보세요. 그럼 대답 이거 말하는 거 대답해봐. 자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있다고 할게요. x에서 y로 쏠 거야. 자 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시킬 때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저 표현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표현이 뭔가를 봤을 때 자 어떤 두 x 값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하나가 얘보다는 더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함수값 또한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만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계속 집어넣는 족족 그 다음 게 더 얘보다 크고 하니까 얘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증가함수다. 자 그러면 자 쌤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야. 질문할게요. 자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함수로서만 하는데 나중에 되면 엮어버린단 말이야. 순열조합 쪽에는 엮어버려. 자 이렇게 정의역, 치역 주어진 상태에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시켜봐요. 시형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함수이겠어요? 네. 한 개 아니에요? 한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1이 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5개. 2가 쏠 수 있는 선택지는? 5개. 3도? 5개야.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내가 쏘는 거 맘대로 되는 거잖아. 아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즉 125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맞죠? 그 되게 많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엄청 다양하죠.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자 이거는 C0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예? 3개밖에 없다고요? 이거 대답하고 그러면 1대1 함수
왜죠? 5 곱하기 4 곱하기 그렇지. 정확해요. 자, 뭐냐면 자, 야, 1. 야, 너 먼저 가봐. 1 선택할 수 있는 얘들은 선택지 몇 개야? 5개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경우수적으로. 자, 얘가 만약에 5를 골랐어. 그럼 2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어? 4개 남았으니까 4죠. 또 얘가 하나 골랐어. 그럼 3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남은 셋 중에만 골라야 되는 거죠. 이 그냥 함수는 중복적으로 이렇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5, 5, 5였지만 1대1이란 말에 붙으면 이전에 고른 애들한테 갈 수 없으니까 5, 4, 3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얘는 60까지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줄면 C영이 갔다 와. C영이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야? 1대1 대응의 개수? 왜? 졸면 모른다. 자, 빨리 이거 1대1 대응 주워 먹었어. 나는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 1대1 대응의 애초에 뭐예요? 없다. 없다가 맞죠? 없다. 애초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되려면 선생님 여기 3개면 여기 3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5개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자체가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없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선생님 썼던 이거. 자, 이 애인데 자, x1과 x2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fx1과 fx2는 이러해야 해. 자, 이렇게 이걸 만족을 시키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든이 이렇게 되어진 함수는 총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1을 하나만 골라볼까요? 이는 1을 어디로 쏠래? 자, 만약 1로 갔으면 2는 최소한 4보다 큰 것 중에 골라야 돼. 근데 2가 만약에 뭐 6 같은 거는 고르면은 3은 7이나 8로 갈 수 있지만 자, 2 어디로 쏠까 했더니 8로요. 아? 이러면은 3은 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관계를 만족하는 거는 역전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쏘는 그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 있냐는 거죠. 야, 근데 1이 4를 썼을 때는 얘가 선택지가 많은데 1이 또 5로 썼을 때 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받잖아.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래서 뭐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 중에 조합 기억해요. 조합 C라고 했던 거. 자, 내 논리를 잘 들어봐. 어차피 몇 발 쏜다고? 3발 쏘겠죠? 근데 3발을 쐈는데 무조건 선택된 게 그럼 여기도 3개여야 되겠죠? 근데 그 3개가 맨 위에 있는 건 가장 작은 값들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 뭐만 하면 되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고르라는 말은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3개 골라봐가 되는 거야. 아무거나 3개 골라봐. 자, 이들은 3개 골라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4, 5, 6이다라고 만약 골랐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위에서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가야 돼요. 강제적으로. 자, 또는 어떻게? 자, 3개 아무거나 그냥 뽑기만 해봐라. 순서는 고려 안 해도 돼. 저 그럼 7하고 5하고 뭐 8하나요? 이런 식으로 골랐어. 그래도 역시나 내가 뽑아만 놨는데 그럼 1은 5로 가야 되고 2는 7로 가야 되고 3은 8로만 가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얘는 10을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상 하나씩 뽑기만 하면 된다. 5C3이 되는 거야. 5C3. 그럼 얘는 5C3, 5C2랑 똑같으니까 5, 4를 2로 나눠줬으니까 답은 몇 개야? 10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개. 이해 좀 가십니까? 돼요? 여기 돼요? 교현이 이거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역시나 아직 안 배웠으면 몰라. 이렇게 되는 표현. 잘 보세요. 여기에 두은 것부터. 여기 두은 것부터. 크다로만 하면 사실 그냥 뽑기만 하는데 아씨 이거 또 갖다를 붙이면 내가 고를 때 3개를 이런 식으로 골라버릴 수 있죠. 66, 뭐 7. 또는 뭐 666 이렇게 골라버릴 수도 있죠. 왜냐면 작아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같은 것까지 포함 되니까.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는 건데요. 5C였잖아. 이거는 5H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H는 아직 공부를 안 했을 거고 이 사실 54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한 순열이 되는 거예요. 5P3이 되는 거예요. 5P3.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1대1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꼭 물어봐. 이건 무조건 100% 나중에 시험 어디 시험이든 나올 건데 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나올 거거든요. 순열 조합도랑 섞어서 그러면은 그냥 함수의 개수 또 1대1 함수의 개수 또는 1대1 대응 증가함수 이거 사실 부동호만 바꾸면 감소함수 되는 거니까 얘는 조합을 이용하는 거다. 요건 나중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4번까지 아직 몰라도 요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다.
개수 결정하는 방법.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 그거 하나 빠뜨렸네? 아까 그 그림에서 상수함수 개수는 얘들은 몇 개야? 자, 이거 아까 1, 2, 3이었고 4, 5, 6, 7, 8이었죠? 이거 안 시켜본 사람 누구? 윤석. 자, x에서 y로 쓸 때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뭐였어? 전부 다 똑같은 상수 하나의 값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얘네가 전부 다 어디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전부 다 5로 6, 7, 8. 자, 상수함수 개수 몇 개? 5개야, 5개. 이렇게 개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넘어와서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냐? 자, 본 문제 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요. 사실 이거는 별건 없는데 이건 그냥 내가 같이 얘기해줄게. 잘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있어. 여러 형태로 있어. 자, 이랬을 때 얘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봐라. 일단은 함수 자체가 아닌 게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건 함수 아니야? 맞아.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할 거면 x가 쏜 놈이 두 발 쏜 놈, 세 발 쏜 놈, 안 쏜 놈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 함수가 아닌 건 없어. 자, 이거 1대1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 하나에당 하나씩만 가는데 두 개 썼으니까 벌써 탈락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당 하나, 여기서 이제 한 놈이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네 개 벌써 1대1 함수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맞고요. 얘도 1대1 함수 맞고, 얘도 1대1 함수 맞고, 얘는 1대1 함수 아니죠. 또 두 개 받았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가 맞다 틀리다 골랐어. 두 번째 1대1 대응인 거 골라라. 참고로 중복될 수 있죠. 얘는 선생님 1대1 함수이면서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아까 말했던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건 이미 안 됐고 이런 거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이거 1대1 대응이야 맞아 아니야? 아니죠. 이유가 뭐야? 1대1 함수는 하나당 하나씩만 딱 대응됐으니까 맞지만 이거 하나 남아있잖아. 여기 남아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응이 될 수 없어. 자, 얘도 1대1 함수인데 얘는 지금 1, 2, 3, 4, 1, 2, 3, 4 딱 정확히 떨어지죠? 이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는 고르래요. 항등함수라는 거의 뜻이 뭐였어? 도현아, 항등함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형태는 누구밖에 없어?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되게 뜬금없잖아. A, B, C로 가니까 이건 애초에 항등함수를 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간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5분밖에 없고 상수함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는 이 중에 누구죠?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몰려있는 형태. 그래서 얘도 역시나 이런 형태밖에 없겠죠. 이렇게 무슨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그래프 그림으로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0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질문할게요.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게 있나요? 함수가 아닌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은 세로로 찍 하면 그어보면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세로로 걷을 때 두 지점에서 만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함수가 아닌 건 없어. 근데 역시나 1대1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거 1대1이야? 1대1 맞아? 1대1 맞아? 이것도 1대1 맞고 얘도 1대1 맞아? 그런데 1대1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x의 값에 y 값이 딱 하나씩만 짝꿍 일어나 있잖아. 그때는 이제 가로로 선을 그어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봤어. 그러면 x가 2일 때도 4고 마이너스일 때도 4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지만 이게 뭔 소리야?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함수 자체는 맞고 상수함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 하지만 이건 1대1 함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럼 책에 없는 거.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참 웃긴 건데. 자, 여러분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할게요. 이 그림 여러분들 예전에 뭐 정비례 반비례라는 식으로 공부했던 형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쌤이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현재 얘는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 참고로 여러분들 반비례 그래프 그려봤을 때 생각해보면 이거 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무한히 내려가지만 이 0에 가까워지는 건지 0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그림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함수 맞아? 당연히 함수가 맞습니다. x랑 y 값들이 하나씩 존재를 하죠. 자, 오케이. 1대1 함수 맞아요? 1대1인지 확인해보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1대1 가로를 해봤을 때 지금 만족되어지는 게 하나씩만 되니까 이거 1대1 함수 맞아? 자 이거 1대1 대응 맞아요? 아니요? 왜 아니죠?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뭐였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라 했죠? 자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진 함수에 대해서는 공역은 현재 뭐예요? 그러니까 y가 가져질 수 있는 후보는 뭐야? x는 참고로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죠? 많이 가면서도 값이 계속 있을 거니까. 공역은 뭐야? 양수라고 하면 안 되죠. 공역은 얘가 지금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양수역도 있지만 음수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은 역시나 실수 전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이라는 건 그 와중에 얘가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얘보다 위쪽만 갖고 있는 거니까 0보다 크다가 된 거야. 그러면 현재 얘와 얘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는 상태에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냐면 맞지. 근데 1대1 대응이 맞아라면 맞아 틀려? 그건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러분들 대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수원. 그거 할 때 요거 하면 옛날에 왜 오쌤이 사기쳤지? 이럴 수 있어.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다 무슨 함수를 써놓은 거 없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중에 똑같이 생겼어. 그때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뭐 아까 선생님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질문 이거 함수 맞아? 당연히 맞아. 이거 1대1 함수 맞아? 맞아. 근데 이거 1대1 대응이야? 이 그림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잖아.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야. 이것도 1대1 대응이야. 아니 뭐야 생긴 건 똑같은데 왜 얘는 함수 이름이 없고 얘는 함수가 지수함수라는 이름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또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이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또 한참 뒤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프로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171쪽의 본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9-4번 보세요. 한 장밖에 없어. 자, 이제 보면은 부집합 x랑 y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에 대해서 이렇게 a, b, c, y로 이렇게 1, 2, 3 잡아 놓을 거고요. x에서 y로서는 이러한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아까 서윤이. 자,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함수의 개수 몇 개죠? 자, 왜죠? 자, 1위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고? 세 가지. B도 세 가지고 C도 세 가지입니다. 아니 선택하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겹치는 상황도 있을 거고 하나당 하나씩 가는 건 있을 거는 한데 어차피 그냥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뭘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3의 세제곱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아까 순열점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3파이 3이라고 해서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혹시 배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기호를 저렇게 하기로 했다는 약속인 거야. 3파이 3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3의 세제곱까지만 알면 되죠. 자, 근데 2번에서 뭐라 했어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래. 뭐 역시나 어렵지 않죠. 사연이 이거 정답 뭡니까? 자, 이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6개. 왜죠?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셋 중에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2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그냥 남은 거 하나. 그럼 여기서 질문 바꿀게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6개라고 했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들 몇 개?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죠? 6개죠. 똑같이 6개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1대1 대응이나 함수의 개수나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세요. 자, 페이지 172쪽 펴보십시오. 페이지 172쪽. 자, 9-5번을 보는데요. 자, 집합 x랑 y에 대하여 함수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1이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보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봐. 이게 뭐 매번 정석하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정답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좀 쉬운데 뭔가 보여라, 증명해라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게 있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살펴볼 건 이런 거죠. 자, 1대1 대응인 거를 확인하려는데 그럼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1대1 대응이 위한 조건. 첫 번째 내가 아까 뭐라고 썼어? 일단 뭐여야 된다 했어? 1대1 함수가 일단 돼야 된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했죠?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낼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건데, 자, 하나 더 1대1 함수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1대1 함수에 대한 다른 표현 뭐 있었죠? 자, 이렇게 썼죠?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x2 또한 같지 않아야 해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그림은 살짝 그려줄게. 이거 보시면 여기 꼭지점 0,1이잖아요. 0,1이고 원래대로는 이거 1대1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정의역 잘 살펴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될 놈이 반 잘려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뭐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이 맞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그 전제 범위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확인해 줄 건데요. 일단 공역과 요건 좀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함수에 대한 공역은 뭐예요? 공역 자체가 y가 1보다 커나 같다는 거 맞습니까? 자, 거기 내에서 확인하라 했고 치역이 뭔지를 봤는데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 최소값이 몇이죠? 0,1이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0,1이 꼭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몇이 맞아요? 1이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얘의 값은 치역 또한 가질 수 있는 값이 1보다는 커나 같은 값만을 가지는 거니까 공역과 치역들이 현재 여기서 출처가 여기서 온 그 y에 대한 범위와 그럼 얘 치역이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부터 출발된 최소값으로부터 출발된 치역에 대한 값이 어떻다? 둘이 같다. 따라서 공역 치역이 일치되어지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다라는 걸 확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가진 x의 값과 얘가 가지는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하여 함수 값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f의 x1이라는 값을 써봤어요. f의 x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죠? 2x1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x1은 단, 근데 0보다는 커나 같은 값이야. 그 다음에 f의 x2라는 값을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2의 x2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x2에 대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현재 x1과 x2도 같지 않다면 2배 x1의 제곱 플러스 1과 2배 x2의 제곱 플러스 1이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되기는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보입시다. 그럼 이거 반대편 이거를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이거 일로 분해버릴 수 있어요? 일로스. 자, 그러면 봐라. 9배의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다라고 써놓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까지 하면 x1 빼기 x2랑 x1 플러스 x다.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1과 x2가 잠깐 보자. 이거 넘겼고 이게 0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x1과 x2도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x1 플러스 x2는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랑 다른 상황으로 썼으니까 다른 상태인데 x1, x2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가 0일지면 나머지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대한 값은 0보다 커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x1과 x2는 애초에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값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0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0일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둘을 곱한 값은 반드시 모일 수가 없어? 0일 수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x1, x2라는 값들에 대해서 그때 해당되는 함수 값들은 이렇게 될 건데 이들에 대한 값을 쭈르륵 내려와 봤더니 얘에 대한 값과 얘네들 가까웠대요. 얘는 0일 수가 없는 게 전제고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게 전제야. 그럼 0보다 큰 값과 0이 아닌 값들을 곱했을 때는 그거는 0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이거 참이면 이것도 참이야 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맞다? 1대1 함수가 맞다. 따라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보이세요? 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 또 필요했던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함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9단원까지는 했고요. 자, 이제 어디로 좀 올까 하냐면 이제 연수 문제 8단원 있죠? 자, 연수 문제 8단원에 그 뒤쪽 질문 남아있을 거거든요. 켜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쪽은 그때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참 중요했던 건데 여러분들 참고로 11월 정기고사 때는 그 명제 범위 다 들어갈 거거든요. 명제 끝까지 다 들어갈 거고 도형의 이동을 빼고 집합 명제 정도를 하거나 명제랑 함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 얘기를 했고 자, 12번부터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자, 번호 불러보겠습니다. 12번 질문님은 손 들어주죠. 13번 이거 다네요. 14번 이것도 별로 할게요. 15번 괜찮? 네, 15번. 네, 16번 이거 좀 있네요. 17번 18번 이것도 별로 할게요. 19번. 자, 해볼게요. 다 해볼게요, 다. 자, 8-13번 문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지금 보니까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ap에 대하여 2분의 fa 플러스 fb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문제가. 잠깐만, 문제 2개짜리를 줬는데 3개짜리 지금 확인하는 거죠? 자, 일단 해볼게요. 이게 이것도 역시나 성립할 보이라는 건 증명 형태인 거잖아. 그럼 저런 걸 어떻게 보이냐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 사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쌤이 쓰는 게 맞는지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2개로 또 3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인정되는지 봐봐. 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2분의 fa 플러스 fb는 자, f의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것은 참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C라는 걸 따로 빼오기에는 2개씩 묶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내가 진짜로 필요한 C라는 것을 잡고 여기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잠깐 빌려오는 셈 치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F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가 첫 번째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A, B, C, K 4개에 대한 식을 써볼 건데 잠깐만 4개죠. A, B, B, C, C, A.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더한 다음에 2로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왼쪽끼리 더하면 2분의 FA 플러스 FD 플러스 FC 플러스 FK라고 써볼 수 있을 거고 얘는 F의 2분의 A 플러스 B랑 F의 2분의 C 플러스 K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자 근데 얘 잘 봐봐 얘는 또 어떠냐면 이 안쪽에 내용물 있죠 이 안쪽에 내용물 이 내용물이 얘라고 쳐봐 여기랑 여기라고 쳐봐 그럼 이거 두 개를 여기서 이 2라는 건 뜯어다가 여기다 여기 쓱 붙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떠냐 얘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네 두 배의 F에 요 안쪽에 그대로 저기다 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셔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딱 필요로 한 것만 들고 오면 이런 상태가 될 거야 여기하고 여기 요만큼을 갖고 올 건데요 잠깐만 지금 저기서 3분의 죠 이만큼만 뜯어내야 되거든요 또 K 자 여기 좀 써봐야겠네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인데 여기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려면 K는 뭐죠? 그러면 3 넘어가고 이렇게 자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잘 봐 그러면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K는 어떤 이빙의 값이잖아 근데 그 K다라는 값을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요렇게 잡아볼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정은 이래요 자 그러면 K 자리에다가 K 값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이었다라고 쳐볼게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좀 좁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빼놓고 나서 해볼게 자 라 하면 여기 지울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 자 여기다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쓰면요 이 내용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복잡해 그런데 이거 통분시키면은 결국은 3분의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서 4배 다 날라갈 수 있어 그래서 K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써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서 필요로 한 모양새가 좀 살짝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 또 마찬가지 여기서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K다라는 자리에다가 뭐를 써볼 수 있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여기서 요 부분만큼 떼서 저를 보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요 2라는 걸 일로 보낼게요 그럼 여기까지 쓰는 것까지 따라왔어요 요만큼 쓴 거? 그럼 다 됐죠 왜? 그럼 여기서 야 너 일로 와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그래서 일로 쓱 보내버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가 되냐 FA 플러스 FB 플러스 FC가 어떻다? 크거나 같다 3배의 F의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이렇게 써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을 뚝 뜯어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버리는 게 뭐랑 똑같아져요? 쟤랑 똑같아진다 돼요? 자, 한 번만 빨리 정리해줄게요 자 처음에 얘는 참이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우리가 C라는 건 원래 있었지만 K는 임의로 잡아놨어. 그렇지만 어떤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 이식이 만족되면 이것도 만족해를 첫 번째로 써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그냥 좌항은 좌항끼리 우항은 우항끼리 더해서 내려온 거야. 그럼 왼쪽 끼리 더한 건 이거고 오른쪽 끼리 더한 거는 얘인데, 얘가 사실 누구보다는 역시나 또 얘는 얘대로 이걸 그대로 A, B에다 넣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커나 같은 건 맞죠. 근데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이 모양을 내가 이런 형태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K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썼던 게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어지려면 해보니까 K 값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쓱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내용물이 나왔었던 건데, 그럼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숫자를 쓱쓱 옮겼는데, 그 옮겨준 부분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 원래 2였고 여기 2였으니까 이렇게 옮겨졌고, 그래서 여기 4배가 됐고. 근데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낸 거야. 그럼 3배에 이게 맞죠? 3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결과적으로 저기 나오는 3분의 3개짜리 더한 거는 얘랑 똑같아진다 라는 좀 재미난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있는 모양 내에서 좀 새로운 K라는 걸 내가 좀 변수적으로 잡아줄 어떤 생각?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었겠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이 K를 저 딱 필요한 것만큼은 모양이 나와줄 수 있게끔 뭔가로 좀 바꿔치. 그래서 약간 치환한다는 느낌처럼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우고 14번 갈게요. 지워도 되죠?